안녕하세요. 자, 명절들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항상 저희 어초TV를 아주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봐주시는데요. 항상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산에를 좀 자주 가야 되는데 최근에 산에를 자주 못 가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요즘은 이제 야생버섯보다는 이제 약용식물 관련해서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한 이틀 쉬다가 제가 저희 그 시설 하우스 안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일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저희 그 구독자분들 중에는 그 농사를 짓는 분도 계시고요. 특용작물 여러 분야가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오늘 당장 내일이죠. 오늘 저녁 늦게부터인데 아주 강력한 한파가 우리나라로 오죠. 그러니까 2021년도 1월 8일 날 9일 날 엄청 추웠었습니다. 이 보령이 그때 마이너스 17도, 보령은 그게 그때 당시 한 30년 만이라고 그랬는데 당시에 수도권이 거의 19도 가까이 내려갔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19도, 18.6도, 뭐 어디는 19도, 뭐 조금 더 올라가면 20도 이런 정도까지 추웠었습니다. 그때 당시 뭐 서울 쪽은 20년 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보령 지역은 그때 당시 한 30년 만에 그런 추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일 24일이죠. 24일 날, 25일 날 아주 강력한 한파가 바로 이제 한반도로 들어오면서 전국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는데요. 보령이 영하 15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고 수도권이 17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추위죠. 그러면은 특히 이제 시설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 채소나 이런 작물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보다는 요즘은 화훼작물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특히 다육이도 키우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난초를 키우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관엽식물도 키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뿐만 아니라 이제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키우시죠. 자, 베란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굉장한 추위 때는 안에 그 외기와 그 다음에 내부 온도 중간에 껴 있기 때문에 온도가 급격히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전부 점검해서 내가 키우고 있는 식물이 몇 도, 최저 몇 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 뭐 예를 들어 열대 식물들은 대부분 10도 안팎입니다. 그리고 같은 열대래도 조금 추위에 강하다면 한 6도까지 견디죠. 그리고 아열대 식물 같은 경우는 0도까지 보통 1 마이너스가 아니라 영상 2도, 3도 요 정도까지 무난히 견디는 것도 있고 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5도 이상 유지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온대 식물들이 대부분 마이너스로 내려가도 사는데 화분에 들어있을 때는 상황이 다르죠. 같은 온대 식물이라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동백나무 같은 경우는 화분 내에서는 잘 못 견디죠. 뭐 영하 예를 들어 10도 가까이 떨어진다. 그럼 화분에서는 옵니다. 지상에서는 안 얼죠. 그리고 역시 앞에 보이는 난과식물 중에 춘란이나 이런 것도 외기에서는 영하 10도까지 견디는데 땅에서는 견디는데 화분에서는 영하 2도만 내려가도 바로 뿌리와 벌브가 그러니까 동상을 입는데 세포 조직이 파괴돼서 결국은 죽습니다. 바로 안 죽죠. 몇 개월 후에 이렇게 죽습니다. 자, 이런 걸 감안해 보시면 다육이도 그 산지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왔다든가 뭐 거기는 그런데 영상을 유지하는 쪽이다. 그러면 영하로 떨어지면은 거기는 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대충 키우시는 분들은 그 온도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설정을 하시고 확인을 하시고 이번 추위를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추운 거거든요. 수도권이 17도 그러면 대전이나 여기 보령권이 대략 한 14, 5도 이 정도가 갈 거고요. 남부지방도 비슷할 겁니다. 남부는 내륙은 같은데 해안이 달라지죠. 해안은 6도에서 8도 마이너스, 제주도가 마이너스 2도에서 4도라니까 전국이 전체가 다 춥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시설 같은 데는 보온을 하는 난방기가 있을 거고 점검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그 안에도 전열기가 있을 겁니다. 그 아니면 그 바로 안쪽 문을 열어서 어느 정도 따뜻한 공기가 들어가게 유지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해서 이번, 그러니까 동해를 입지 않도록. 자, 동해 이후에 냉해도 있는데요. 기회가 되면 이제 냉해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20, 지금 추위가요. 오늘 밤부터 추워지기 시작하면, 네, 24일, 5일 강력하게 추웠다가 26일 날 잠깐 풀리는 듯 하다가 어쨌든 28일까지는 춥습니다. 그 이후에 풀려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비를 하시는 게 맞겠다 싶어서 여러분께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이거 있습니다. 수도 그 동파가 굉장히 많이 이번에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수도 동파를 예방을 하려면 수돗물을 틀어놓는 방법이 있죠. 가장 손쉽게 하는 방법은 수돗물을 틀어놓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열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철물점이나 이런 데 가면 그걸 팔아요. 저렴한 거는 10,000원 미만에도 팔 겁니다. 그거를 특히 우리 계량기가 노출이 돼 있죠. 그쪽에 전기가 들어가면 거기다 전기를 꽂아서 그 온도 세팅 온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동파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다 또 자칫 그 드라이기나 이런 거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불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그런 건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 강력한 한파, 기습 한파 이렇게 표현하는 걸 잘 대처하시고 잘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고, 이런 기습한파 이번 지나가면은 큰 추위는 없을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